자, 우리 이제 책을 보면서 한번 좀 확인 좀 할까요? 276쪽 좀 봐주시 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이 제일 먼저 나온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 조세 총론 몇 문제 정도 나오는 부분이다? 2문제 정도 나온다. 근데 이 조세 총론은요, 난이도 편차가 커요. 쉽게 나올 때는 기본적으로 쉽게 나올 때는 충분히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데 출제원이 어렵게 내려면은 상당히 여러분 못 맞추게 문제를 내는 부분이 바로 총론입니다. 총론이. 그래서 총론은 사실상 여러분의 팔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팔자에 사주팔자에 공인중개사 글자 5글자가 있으면 쉽게 나올 거고 안 보인다. 그냥 동쪽으로 가라 그런다. 그러면은 어렵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론은요, 출제원의 성격에 따라서 난 16개 다 못 맞추게 하겠다. 16개 다 못 맞추게 하겠다. 어렵게 내겠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문제가 매해 거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저는 뭐라 하냐면 앞으로 일회성 문제랍니다. 일회성. 한 번 출제되면 그 다음은 출제되지 않는 문제. 이거는 출제는 왜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만 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못 맞히게 하려고 내는 문제가 바로 일회성 문제인데 이런 일회성 문제가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총론입니다. 역시 올해 2015년도에도 지방세 총론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상당히 일회성에 해당하는 보기 지문이 몇 개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뭐 여러분 출제는 왜 냈어? 틀리게 하려고 냈어. 그러면 부담감 갖지 마시고요. 틀려주면 돼요. 그러나 학급이나 항상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난이도 조절합니다. 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시험 문제는 반드시 난이도 조정을 해갖고요, 크게 3가지입니다. 상, 중, 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가 30에서 35% 정도 나옵니다. 보통 난이도 부분이. 그래서 절대 뭐는 안 주겠다. 과락을 면하게 주지는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한다 하더라도 합급, 난이도가 가장 쉬운 문제만 맞춰도 절대 과락을 면하지는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최소 35% 정도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상급도 한 30% 정도 보시면 됩니다. 30%에서 35%. 그러면 나머지 여기서 35%에서 40%가 중급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만 공부하셔도 중하만 아셔도 여러분 60점 이상 받는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욕심이 가해지고 욕심이 가하다 보면 어디까지 건드려요? 여기까지 건드리는 거죠. 뭘 못하면서 이거를 못하면서 그건 정말 공부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를 충실히 깔아놓기만 해도 여러분 최소한 65%에서 70%는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는 버려도 얘는 버려도 상급은 버려도. 근데 모든 과목은 다 난이도 조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상급의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 마지막 한번 살짝 보고 들어가는 거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공부할 때는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모든 과목이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야. 어려운 거에 대해서. 너무 난이도 높은 것까지 맞추겠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끝이 없어요. 조세 총론 똑같아요, 여러분. 세법도 엄청나게 세금이 많습니다. 그 조세 총론을 맞추겠다고 난이도가 벌려지면 한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자를 겁니다. 그래서 그 자른 정도를까지만 여러분이 커버하겠다 생각하시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을 과감하게 뭐 할 줄도 알아야 돼?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맞출 건 확실히 맞추고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근데 맞출 수 있는 걸 확실하게 못 맞추고 버려야 되는 문제는 꼭 잡고 있는 분들이 꼭 이상하게 점수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볼 땐 시험은 반드시 전략이다.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릴 줄 알아야 돼. 마음만 급해갖고 버릴 걸 버리지 못하니까 점수를 획득하는데 상당히 어려진 거죠. 그래서 요 총론은 상당히 난이도 편차가 크다. 이 정도까지도 나왔다.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총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76초 보시면 제일 먼저 조세가 나왔죠, 조세. 그럼 생뚱맞게 갑자기 조세란 말이 왜 나왔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부동산 세법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부동산 세법을 할 때 세법이라는 것은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뭐란다, 여러분? 세법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조세와 관련된 법을 세법이라는데 그러면 그 조세가 뭐냐라는 것이 바로 이 조세의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조세의 정의 옆에다 적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네, 세금이야. 세금을 강학적, 학문적 용어로 표현할 땐 세금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부동산 세법을 보시면요. 세금이란 말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세금이란 말은 한 번도 안 나요. 세금을 학문적 용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조세. 법률 용어야.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우리 세무회계 교수님한테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세금 그러면 무식한 놈 해가지고 뒤지게 야단 맞았습니다. 그 일반인들이 하는 용어고 세무회계 전문가로서는 세금이란 말을 사용하지 마라. 그래서 학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한다? 조세랍니다.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법 과목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법률 용어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공부하실 때 법률 용어부터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조세가 뭐냐? 정의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십니다. 우리 한번 그냥 부담 없이 보죠. 조세란, 다른 말로 뭐란? 세금이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세금이란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방자, 밑줄 여기서 조세가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그냥 밑줄만 치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제가 수업 시간에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밑줄 좀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밑줄 좀 쳐주세요. 그럼 제가 칠한 부분만 쳐야 돼. 이 칠한 부분만 쳐야 되는데 밑줄 쳐주면 쫙쫙 다 쳐. 세 줄, 네 줄을. 그런 분 있어요. 아니야. 제가 여러분 동그라미 좀 묶어주세요. 이거 밑줄 쳐주세요. 이거는 뭘 말하냐? 키워드야. 키워드. 그 법조문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요. 출제위원은 키워드를 가지고 장난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조문을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 해당 법조문에 뭐만 확인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키워드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돼요. 출제는 이거 갖고 장난치거든요. 키워드를 살짝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밑줄을 다 쳐놓으면 이 키워드가 없어지고 키워드가 없어지면 전체를 다 외워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가 밑줄 좀 쳐주세요.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별표 하나부터 별표 3개까지 좀 쳐주세요. 이런 부탁을 드릴 텐데 이거 별표는 출제 난이도. 출제 빈도수 가장 중요한 거 별표 3개, 그 다음 별표 2개, 별표 하나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좀 칼라펜, 형광펜 이런 것 좀 갖고 다니세요. 오로지 샤프 하나 그냥 검은 볼펜 하나 이 하나로 전 과목 전 범위를 때우는 분이 계세요. 아 정말 징그럽습니다. 책에다 열심히 적어놓고 자기도 몰라. 이걸 왜 적었는지. 자기도 못 읽어.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좀 이렇게 형광펜 좀 갖고 오셔갖고요. 제가 키워드를 잡아드릴게요. 키워드를. 그거는 좀 노란 펜, 빨간 거 좋습니다. 좀 다 이렇게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시험 합격하려면요. 9월달, 10월달 막판 정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막판 정리를 못 하시면 시험에 절대 합격 못 합니다. 막판 정리는 단시간 내에 전범위를 다 봐야 됩니다. 그럴 때에 평소에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놓으시면 전범위가 커버가 가능한데 키워드가 구분 안 된 분은 전범위 커버 못합니다. 막판 정리는 못합니다. 그러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문제 들어가면 출전이 함정에 그대로 빠지는 겁니다. 퐁당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조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때만 조세가 됩니다. 소위 말하는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거기 여러분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거기 몇 번이냐면은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양가로 1번 과세 주체 있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밑줄 공공단체가 이 말 나오죠. 이렇게 부가권자가 어떤 특정한 세금을 부과할 때 부가권자가 국가나 누가 부과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고? 조세. 특히 국가가 부과한다라서 이걸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국세. 요거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방세. 이렇게 갖다 말만 붙여주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공공단체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부가금은 조세가 아니라, 얘는 조세가 아니라 이걸 뭐라 그런다 여러분? 공과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공공단체가 어떤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그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부가금은 조세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과금이라고. 반드시 조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할 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때만, 이때만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조세를 합니다. 조세. 그래서 조세는 기본적으로 이거 기억하냐? 네, 그래서 조세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할 때만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 이 재정경비에 충당할 목적, 이것이 바로 조세, 즉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입니다. 세금을 왜 때리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에서 각종 여러 가지 수많은 공공사업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공공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전통적인 목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근데 거기 중요한 만나네요. 법률에서 정한 밑줄, 법률에서 정한. 그렇습니다. 세금은 반드시 법에 의해서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정한 밑줄. 이걸 뭐라냐면 조세 법률주의랍니다. 세금은 오로지 뭐에 의해서만? 법에 의해서만,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납세 의무자 역시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우리 조세법의 최고의 원칙, 조세 법률주의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더라도 그것이 법에서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일 때는 과세를 못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은 많이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 자, 밑줄입니다. 과세 요건.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에서 배우는 내용은 대부분 이 과세 요건을 중점적으로 공부합니다. 과세 요건. 밑줄 과세 요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린 모든 부동산 세법 다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과세 요건 공부합니다. 을 충족하는 국민이나 주민에게 여기 밑줄 들어갑니다. 직접적 개별적 반대 급부 없이 밑줄. 이 말이 또 역시 세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직접적 개별적 반대 급부 없이 밑줄 쳤어요. 그리고 적어보세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거를 뭐라냐면 법률용어로 무보상성 그럽니다. 무보상. 양가로 4번이 있죠. 무보상성. 여러분은 가세권자 입장이야, 납세무자 입장이에요? 야, 우리 세법의 당사 모든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가 아닌 이상은 항상 누가 있다? 상대방이 있어요. 법률 상대방. 그럼 우리 세법의 상대방은 누구냐면 납세 의무자와 법률에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 과세권자와의 상대적 게임이다. 그래서 세법의 당사자는 크게 누구와 누구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 의무자로 상대적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과세권자, 납세무자? 납세무자죠. 그러면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고 싶어? 가능하면 안 내고 싶어? 가능하면 안 내고 싶어요. 그 안 내고 싶은 거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나쁜 거야? 아니요. 납세 의무자는 속성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세금을 많이 내고 싶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기여하고 싶다. 그런 분 있으면 살짝 손만 들어보세요. 살짝. 내 세금 앵겨버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여러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잠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금을 안 내려는 한 이유는 뭐죠? 왜 세금을 자꾸 안 내라고 그럴까? 저도 안 내려고 바등바등합니다. 5월달 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어떻게든 필요 경비에 관련된 증빙서를 제출해서 소득세 환급 받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다 그래. 그래서 연말정산한다고 그러죠? 이제 13월에 급여 많이 들어보시죠, 여러분? 아저씨나 또는 본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에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종합소득세 우리 항상 공제받으려고 각종 1년 동안 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여러 가지 각종 증빙서를 제출하죠,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료 제출하죠? 그 왜 그러는가? 공제를 받으는 것은 세금을 내려고 안 내려고? 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죠. 왜 세금을 안 내라고 그러는 걸까요? 자꾸. 응? 왜 세금을 안 내려고 그러는 거지? 바로 우리 밑줄친 무보상성 때문에. 내가 세금을 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직접적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어. 그냥 공짜. 그냥 내가 주기만 하고 난 받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싫은 거야. 이거야 바로 세금을 안 내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뭐다? 무보상성 때문인 거죠. 내가 뭔가 내면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뭘 받아야 되는 거죠. 예전에 뭐 하고는 아주 젊은 20대 대학생 친구가 왔어. 방학 때 듣더라고. 7월달, 8월달, 1월달, 2월달. 그래서 이 젊은 친구는 어떻게 여기 왔어?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 5번 떨어져 갖고요. 저보고 좀 따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안 되니까 누굴 내세운가? 아들 내세운 거죠. 자식을 내는 거. 어떻게 보면 현명한 생각일지도 몰라. 그래서 자식을 보냈어. 그래서 너 효자구나. 그랬더니 저기 꼭 붙어야 된대. 진짜 효자네.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걸 따주는 대가가 있대. 내가 이걸 따주면 어머니가 자동차 하나 사주기로 했대. 자식한테도 뭐가 있어? 대가가 있어야 되죠, 뭐. 그런데 이 세금은 내가 낸 것에서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안 내는 거죠. 자꾸 안 내려고 그러는 거죠. 물론 일반적인 세금을 낸 사람이나 내지 않은 사람은 다 어떤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이 다 향유할 수 있겠지만 내가 세금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주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이걸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 여러분? 무보상성.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자,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 기본적 마인드 납세무자는 가능하면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회피하고자 한다. 이거는 기본적인 속성이야. 그러면 과세권자는 납세무자가 세부담을 부당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걸 하게 못하게? 못하겠죠. 그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얘는 가능하면 많이, 얘는 가능하면 적게. 그래서 이 과세권자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기본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첫째, 얘는 과세범위를 넓게 잡는다, 좁게 잡는다. 과세권자 입장은 과세의 범위를 어떻게 잡으려고 그래? 넓게. 가능하면 부과한다, 가능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부과하려 합니다. 그게 기본적 소재예요. 그다음에 과세를 할 때에 과세 시기는 늦은 걸 좋아한다, 빠른 걸 좋아한다. 얘는 빨리 과세하고 싶어 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앞으로 이런 거 배워.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언제 양도한 걸 볼 거냐, 이러한 과세 시기를 물어보는 규정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어떤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 대상이 2개 이상이 나면 그 중에서 무조건 얘는 어디로 간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빠른 날로 간다. 이게 기본적인 놀부 심보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과세하고자 한다. 그러면 과세 가액은 과세를 하고자 할 때 그 가액을 크게 잡으려고 그런다, 적게 잡으려고 한다. 크게, 큰 금액을 선호합니다. 이런 걸 잊지 마세요. 이런 거로 인해서 법 규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가 있어야 되면 세율이 있어야죠. 그럼 과세권자는 낮은 세를 선호한다, 높은 세를 선호한다? 높은 세를 선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면 과세권자의 놀부심법 3종 세트를 합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세법의 기본적 마인드예요. 그래서 과세권자가 과세 시기를 결정할 때면 가능하면 빨리 과세하려고 해요? 늦게 과세하려고 해요? 빨리 과세하려고 해요. 빨리 과세해서 빨리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세 가액을 결정할 때는 가능하면 큰 금액으로 적은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가고자 합니다. 과세권자는. 가능하면. 세율을 적용할 때 하나의 물건에 과세 물건에서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 세율을 때릴 수도 있고 이 세율을 때릴 수도 있고 저 세율을 때릴 수도 있다. 그러면 과세권자가 그중에서 어떤 세율을 때려요? 높은 세율을 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세법을 공부할 때 과세권자의 기본적인 3종 세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실전에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형된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러한 예측하지 못했던 변형된 문제가 나올 때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기초를 가르는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마인드 갖고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면 내가 찍은 문제가 맞아야 돼, 틀려야 돼? 맞아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이 보면 교수님 난 찍는 문제마다 틀려. 그러면 그분 팔자가 조금 사나운 겁니다. 나는 찍는 게 잘 맞더라.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몰라도 찍는 게 난 잘 맞더라. 그러면 그분 합격합니다. 자, 이렇게 찍을 때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냐 무식한 상태에서 찍는 게 아니라 그동안 보고 읽고 듣던 그러한 내용을 기본적인 마인드로 깔아놓고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과세권자의 놀부심법하고 가능하면 납세는 반대로 세부담을 어떻게 하고자 한다 여러분? 회피하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피하려 합니다. 요거를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걸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절세. 이 용어야, 이건. 절세라는 것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세부담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저께 뉴스에 나왔을 때도 우리 홈택스에 들어가셔갖고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여러분 지금 쓰신 경비가 얼마고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이런 거 낸 것이 얼마고 그리고 신용카드 얼마 사용했고 또 체크카드라든지 이런 걸 지금 얼마 사용해서 조금 더 공제를 받으려면 앞으로 얼마 더 쓰겠다. 이런 예측 가능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아주 잘한 거였거든. 그래서 법에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감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러한 비과세 감면 면제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이 반대말은 뭐예요, 여러분? 탈세. 얘는 법을 뭐한 거야? 위반하면서. 요거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요거는 법을 위반하면서 세부담을 줄인 걸 이거 뭐라는가? 탈세라는 거죠. 얘들은 조세범 처벌법에 적용받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이나 조세범 처벌 절차법에 따라서 얘는 아주 세금을 많게 되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세부담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중간적 형태가 있는 게 또 있는데 일단 뭐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우리는 세부담을 가능하면 어떻게 하고자 한다? 적게 내려고 그러는 거죠. 적게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물어보는 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맨날. 자, 그게 바로 그래서 이러한 직접적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무보상성이라는 거고 이러한 법률적 강제력에 의해서 부가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조세. 법률적 강제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는 건 우리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로서 4대 의무 중에 하나죠. 세금을 내야 돼, 낼 수 있는가? 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1절 조세의 의의는 오늘 이거 본 걸로 끝내버립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와. 조세가 뭐게?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가 기본 가지고 한번 보시고 되고요. 나머지 우리 본 단계에서는 이제 조세 의의 볼 필요 없으니까 조세는 가볍게 말해서 뭐야? 세금을 학문적 용어로 표현해서 뭐란다? 조세라 한다.
그럼 왜 조세부담, 세부담 회피하고자 하냐? 바로 무보상성 때문에 그렇고 결국 납세부담, 세부담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반대로 누구는 과세권자는 세부담을 무겁게 하려고 이게 기본적 상반된 행위죠. 그러니까 납세부담 막 도망가는 거야. 세금 안 내려고. 그러면 과세권자 그걸 막 쫓아가는 거야. 세금 내. 그래서 세법은 다른 법과 달리 정말 재밌어요. 흥미진장. 세법은 좀 짱인 듯? 뭐 이런 말도 해요. 진짜 재밌어요. 다 내용을 알 때. 내용을 뭐 하면? 모르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세법은 여러분 주부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뭐가 기본에 깔려? 계산이야, 다세. 앞으로 우리 아까 첫째 시간에 봤던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거 공부하겠죠? 네. 그거 공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결론은? 그죠?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이거죠, 이거. 우리가 취득세 공부해서, 등록면허세 공부해서, 재산세 공부해서, 종합부동산세 공부해서, 양도소득세 공부해서, 그러면 그 배운 결과는 뭐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예요? 이거야.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 하자고 하는 거야,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얼마예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개인적 질문 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아는 사람이 농지를 영농 후계자가 농지를 부모님한테 증여받고자 합니다. 이때 증여세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돌아버려 나는. 다 계산해야 돼. 다 계산해야 돼. 결국 그분이 저한테 물어본 건 증여세 낸다면 얼마가 돼야 될까? 이거 물어보는 거야 저한테. 나한테 인간적으로 무슨 호감을 느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맨날 물어보면 인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발 화장실에선 질문하지 마십시오. 정말 짜증납니다. 저를 보면 뭘 자꾸 물어보고 싶은 게 생각나나 봐. 그러니까 막 화장실 나는 들어가. 근데 자기는 뭐 하면서 나오면서 앞을 딱 하나 교수님 내 잠깐 하나 뭐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정말 짜증나. 화장실은 말 시키는 거 아니야. 그 들어간 놈 붙잡아놓고 잠깐 말 시키려고 그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막 꼬이는 거지 그때 순간부터. 제가 있죠. 이번에 토지를 한 5억 원에 팔았는데 양도세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고 얼마냐 하고 막 꼬이는 거죠. 저한테 물어보는 건 다 이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이상하게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다 이제 끝나는데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저하고 막 친밀감을 유지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현업에 계신 분들이. 평소에 아는 채도 안 하다가 실무 나가서 당하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이제 저 찾아오는 거죠. 교수님 전화번호 좀 따주세요. 안 가르쳐준다 저는. 국가 1급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학원에다 물어보세요. 세법 교수님 전화번호 안 가르쳐준다 절대 못 가르쳐주게 돼 있어요. 인간이 안 가르쳐줘. 왜? 오는 전화는 다 이거야. 느닷없이만 물어보는 거죠. 결국 우리가 배우는 건 요거를 공부하기 위해서인데 이 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구조가 단순하다 복잡하다. 복잡해. 그래서 우리가 골머리 아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어디 가냐면 270조 제2절. 자, 조세 분류 있죠, 여러분? 1번 조세 분류 찾으셨어요? 277조. 매니 277조 매니 제2절 조세 분류화 책이겠죠? 그 밑에 1번 조세 분류 있죠? 자, 여기다 별표 하나. 여기부터가 이제 시험범위야. 여기부터가. 근데 요 부분 조세 분류는 예전에는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나와. 그럼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교수님 올해는 작년보다 시험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시험은 여러분 모든 국가고시나 모든 시험은 회를 거듭할수록 문제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어려워져요. 초창기 때 쉽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과거 초창기 때 나왔던 문제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문제를 비교하면 여러분 옛날에 볼 걸. 후에 막심. 심쿵.
그럽니다. 점점 어려워. 옛날엔 이런 게 나왔어. 270조 이런 부분. 자, 한번 보죠. 조세는 그 기준을 뭐로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우리 아까도 1교시 때 제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바로 뭐예요? 국세와 지방세. 이게 제일 먼저 기본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국세는 그 밑에 누가? 국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과세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크게 뭐와 뭐로 구분하는가?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우는 거 아니야? 그냥 글자를 가지고 찾아갈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국세는 항상 누가 나온다, 여러분? 국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지방세는 누가 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나온다. 그래서 국가인 항상 여러분 국세는 무슨 말이 나오냐? 정부가 나옵니다. 정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여기는 항상 누가 나오냐?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는 겁니다. 또는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국세의 과세권자는 누가 여러분? 정부. 항상 이 말 나와요. 정부. 정부 조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무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오다 가다 세무서 자주 보시죠? 예. 그 세무서는 어떤 기관이에요, 여러분? 국세를 징수하는 정부 조직을 말하는 거죠. 엄마, 세금, 저기 세무서가 뭐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나쁜 놈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 엄마한테 세금 때리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지방세는 누가 부과한다고요? 지방자치단체인데요. 예, 그래서 항상 지방세는 무슨 말 나와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근데 이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조가 수평적으로 이원화, 수직적으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지방세 쪽에서. 그래서 일단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국가인 정부가 부과하는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바로 이러한 국세가 뭐냐, 지방세가 뭐냐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그 밑에 그러면 국세에 해당하는 게 뭐고 지방세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거기 1번 국세의 니은 잠깐 보실까요? 여기서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밑줄 양도소득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실문 안 가시면 가장 많은 세금을 질의를 받는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 자, 종합부동산세 밑줄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밑줄 쳐놓고 이거는 X. 얘들은 시험 범위가 아니야. 빠졌어. 얘들이 시험 범위에서. X.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그런데 여러분 얘들은 실무 나가면 매우 중요하죠. 자,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셨어요. 합격했어. 그러면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고자 한다면 그때 제일 먼저 모든 법 중에서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해? 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업을 공인중개사업을 개업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사업 개시도 20일 이내에 여러분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 나가시면 부가가치세가 아주 밀접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세, 증여세와 부가가치세가 시험범위에서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 배제.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 시험 문제에서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답이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보기 지문에 설사 뭐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나왔다. 걔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얘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절대 얘들을 답으로 하면은 이때는 시험 범위를 오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 지문에 나왔다더라도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지금은 답이다 아니다. 옛날엔 답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 그때는 시험 범위였을 때니까.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 밑줄. 얘도 우리 국세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국세 쪽에서 우리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세, 농특세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자, 지방세를 보시면요. 예, 지방세는 밑줄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 자원시설세. 얘들을 우리가 보는데 특히 취득세, 재산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 그다음에 거기 밑에 옆에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앞에 무슨 글자 붙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외울 필요가 없이 국세야, 지방세야? 지방세야. 그런 걸 당연한 거지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조세 분류 중에서 뭐가 있냐면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죠, 여러분. 그 중에서 목적세 한번 별표 하나만. 과거에는 목적세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목적세가.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과거 초창기 때는 가장 기본적인 조세 분류의 문제로서 나온 게 바로 보통세와 목적세 중에서 목적세가 시험에 잘 나왔어요. 자, 보통세 정의가 있죠. 목적 구속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조세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되지 않아 과세권자가 자 밑줄 일반 경비 밑줄 일반 경비 충당하는 밑줄 뭐 일반적인 조세 여기만 보시면 돼요. 밑줄 맞추세요. 다시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뭐 일반적인 조세 여기가 키워드야 결론은. 그럼 그 밑에 목적세 한번 잠깐 보죠. 목적세라는 것은 목적 구속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조세 수입의 용도가 세법에 특정돼서 밑줄 그 특정한 경비 밑줄 특정한 경비 아까는 뭐랬어 일반적인 경비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특정한 경비에만 충당할 수 있는 밑줄 예외적인 조세. 그러니까 보통세가 일반적인 거고 목적세가 뭐란 거예요, 여러분? 예외적이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우리는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걸 물어봐요, 예외적인 걸 물어봐요. 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예외적인 걸 물어봐요. 미국의 국가고시든가 우리나라의 국가고시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시험 문제는 대부분 예외를 많이 물어봐, 예외. 근데 미국 시험을 보면 일반적인 걸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일반적인 걸 많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일반적인 걸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본다? 예외적인 걸 물어본다는 얘기. 예외적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에서 실전에서는 가장 취약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원칙과 예외. 우리 세법은 다 이렇게 대부분의 법조문이 원칙과 예외로 나눠집니다. 세법이 원칙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무슨 법 규정이 있으면 그 법 규정에 대한 뭐가 있다 여러분? 예외가 있다는 얘기. 대부분 세법은 그래요. 그러면 시험 대비로는 여러분이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돼? 예외에다가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외적인 걸 많이 물어봐. 예외적인. 그럼 예외적인 거 아닌 거면 뭐야, 여러분?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공부할 때. 시험 대비로는 뭘 잡아놓고 예외를 잡아놓고 예외가 아닌 거 어디로 간다? 원칙으로 간다 이렇게.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이상하게 잘 안 돼요. 예외가 아닌데요? 그럼 한다고 예외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 강의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내다 보면은 함정에 잘 빠지는 게 여러분 예외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다. 그럼 예외를 물어보면 맞히는데 예외가 아니대. 예외가 아니다고? 아씨 난 뭘 외웠는데? 예외를 외웠는데 예외가 아닌 걸 찾아. 그럼 여러분 뭘로 대답해야 되는가? 원칙.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 그게 아마 성인이라서 그러나 봐. 이 빨리빨리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된다는 게 특징이야, 우리.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분의 특징은 일정한 연령이 들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던 시절이 지나갔기 때문에 물론 공부할 때도 별로 이렇게 잘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더 안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렇게 탁탁탁 돌아가는데 이게 잘 안 돼. 뭘 물어보면 아씨 말똥 이제 여러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그 막 생각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안 들어가.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뭐라냐? 버퍼링 그러죠. 또는 뭐 로딩. 이놈 제일 짜증나는 문구 뭐야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면 디디디디디디 우리 그게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뭘 생각을 물어본다면 이제 나중에 민망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외가 아니면 여러분 원래 대답해야 되는가? 원칙.
근데 시험에서 잘 틀려, 여러분들. 이상하게 잘 틀려. 내가 외웠던 예외를 탁 물어보면 내가 맞추는데 그 물어본 예외가 아닌 놈을 물어보면 여러분 올라간다? 원칙. 그럼 여러분 목적세가 아니면 뭐란 얘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되는가? 목적세를 외워놓고 목적세이야 아니야 해놓고 목적세이면 목적 찍으면 되고 목적세가 아니면 올라가는가? 보통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초점을 보통세에다 맞춰야 돼? 목적세에 초점을 맞춰야 돼? 목적세. 그래서 즉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 공부할 때는 뭘 잡아놓고 예외를 잡아놓고 예외가 아니면 올라간다? 원칙으로 간다. 이 흐름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목적세는 국세 쪽에서도 3가지가 있고 지방세 쪽에서도 2가지가 있어요. 자, 국세 쪽에서 목적세 한번 밑줄 칩시다.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그냥 제목만 들으시면 돼요. 이게 뭐다라는 건 아직 몰라. 그래서 교육세 할 때 교자 동그라미, 교통에너지 환경세 할 때 교자 동그라미, 농어촌 특별세 할 때 농자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이걸 저는 뭐라 하냐면 교교농 이렇게 외웁니다. 교교농이 뭐야?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앞글자만 따도 돼요. 그 다음에 지방세 쪽에서 목적세가 2가지가 있는데 밑줄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2가지가 있네요. 자, 그럼 지방세 앞글자 땁시다. 뭐야? 지지죠. 그래서 목적세 종류 5가지, 국세에서 3가지, 지방세 2가지 어떻게 배운다 그러면 교교농 지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요즘은 랩 정도는 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실 때 자꾸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걸 자꾸 외우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럼 오늘 집에 가시면 어떻게 하냐? 버스 걸어갈 때까지 교교농 지지요. 예. 그래서 집에 가는데 앞에서 누가 젊은 층 한다? 그러면 예, 교교농 지지요? 딱 그러면 돼. 예. 자,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시작. 교교농 지지요. 그렇게 가는 거야, 맨 처음에는. 이제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안 해도 다 이제 알게 되는데 맨 처음에는 이렇게 가면서 차곡차곡 기반 쌓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저씨 딱 들어오면 딱 아저씨 들어오는 아저씨한테 교교농 지지요 딱 그러면 니 뭐 하나 그러면 무식한 놈 딱. 그게 목적세란 거다 인간아. 자, 주의사항 갑시다. 이렇게만 외우면 좋을 텐데. 자, 그래서 국세 쪽에서 목적세 뭐 있다 그러면 교교농. 네. 교교농까지 꺼내야지 국세 쪽에서는. 자, 시험에서 봐. 이렇게 해서 틀린다.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목적세인 국세 이렇게 물어봤어. 시험이 이렇게 물어본다. 막 조건을 자꾸 붙여. 그럼 교교농 지지에서 뭘 찾아야 되는 거야? 교교농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난 지지까지 가면 나 혼자 외로운 길을 가는 거야. 자, 그때 그 지지는 뭐를 말한다 여러분?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앞글자가 뭐로 끝났어? 지지. 그런데 주의하께서 반드시 적어놓으세요. 거기다가 뭐라 하냐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예요. 그럼 출제에 문제 만들 때 다음 중 목적세로서 옳지 않는 것 해놓고 국세 쪽에서는 교교농 장난칠 게 없으니까 지방세에서 장난치겠죠. 지방세에서 말하는 지지는 뭐를 말하는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근데 출전이 이걸 살짝 하나 집어넣는 거죠. 얘도 보니까 얘도 지지네. 근데 얘들 지지는 목적세가 아니라 뭐다가 여러분? 보통세. 그러면 이때 요 지지 중에서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소자가 들어가면 뭐다? 보통세다. 여러분 그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탕탁 치면서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 여당당 남자당 해갖고 여당당 남아당 해갖고 개그맨하고 여자 개그맨하고 막 토론하는 프로그램 하셨잖아.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단다 그러면서 그 여당당당 그런 거 있잖아. 그러면 소는 누가 키워요 여러분? 네, 보통세가 키워요. 또는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소 키우러 가세요. 그래야 돼. 그래서 자 갑시다. 교교농 지지요 해놓고 이때 이 지지는 뭐를 말하는 거고 지역 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말하는 거고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나 무슨 글자가 들어가면 소자가 들어가면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다. 이렇게 딱 정리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갑시다.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에는 한 번도 안 나왔고 나올 가능성도 없어요. 근데 간접세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여러분 이거야. 법률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내는 부담하는 사람. 자, 여기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란 말이 있고요. 이거와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담세자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얘들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담세자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조세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납세무자와 항상 일치가 되는 거냐? 일치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치가 되지 않는 조세도 있다. 요거를 바로 뭐라 한다, 여러분? 간접세. 요거를 뭐라는 거야? 직접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세금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말이다라는 걸 알면 돼. 시험에 나올 만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그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간접세가 예외적인 거예요. 대부분의 조세는 뭐야, 여러분? 직접세요.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일상생활 과정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는 세금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가가치세예요. 밑줄 부가가치세 밑줄 하나. 간접세 대표 선수가 부가가치세야. 여러분 우리 물건 사면은 그 영수증에 뭐가 붙어있어요, 여러분? 부가가치 10%꼭 붙여있죠, 여러분. 그거. 근데 여러분 세금 냈다고 무슨 영수증을 받은 것도 없죠. 그냥 영수증이 있을 뿐이야. 자, 이러한 실제 법에 의해서 내는 사람은 사업자인데 그걸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인 조세. 이런 게 대표인 것이 바로 뭐야?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 그래서 부가치세가 대표인 거죠. 부가치세 여러분 잘 아시죠? 오다 가다 보면 뭐는 부가치세 10%. 그래서 여러분 우리 물건 사러 가면은 값을 흥정할 때 이랬죠. 저는 가끔 가다 여러분 집이 가까운 데가 바로 뭐가냐면 맨날 그게 구이동에 뭐가 있죠? 전자상가 있죠, 여러분. 아니 구이동이 아니라 저기 뭐더라? 까먹어. 잠실역 전이 뭐죠? 잠실 나루역 전이? 잠실 나루역 전. 나 갑자기 까먹었다. 요즘 이제 이렇게 치매 현상이 와. 여러분 이제 날 느끼게 이해하게 돼 이제. 강변역이 있죠, 강변역. 거기 뭐야? 전자 테크노마트인가?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네. 이러니 엠베말.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많이 느껴. 뭔가 들어서 공부하자 딱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아이씨 막 그게 빨리빨리 올라대 고사장에서는. 자, 테크노마트 가서 그러면 저는 가끔의 시간 나면 가요. 그러면 재밌습니다. 직접 사진 않더라도 구경하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런데 참 재밌어요. 그래서 물어보죠. 요건 얼마 정도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대뜸 뭐라고 물어볼까요? 종업원이. 내가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로 대답 안 하고 나한테 도로 반대로 질문해. 어떤 반대 질문할까요? 현금을 하실 거예요? 카드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뭐라 그래? 10% 디스카운트. 그 10%가 바로 요 부가가치세예요. 그러니까 네가 현금 결제해주면 부가가치세 10% 안 받고 그 대신 자기도 세금을 신고할 때 그걸 빼버리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가가치세. 그다음에 여러분이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 하나 있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내는지도 모르면서 계속적 반복적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이 있어. 아니? 거기 잘 봐봐 거기. 주세. 그래? 그래. 나 한 3, 4일 한 번씩 내지. 내시죠? 내십니다.
그 술값에는 뭐가 포함돼서 주세가 포함됐더니요. 주세가. 그럼 여러분 나 술한 뭐 소주 하나, 이슬이 뭐 참 뭐 여러 가는데 술 마실 때 세무서 가서 주세 세금 내고 온 다음에 와서 마셔요? 아니죠. 그냥 여러분은 모르죠. 술값 속에 뭐가 포함되는가? 주세가 포함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술값 내면은 그냥 거기에 사업자가 주세를 얹혀서 받는 거죠. 이런 걸 뭐라 한다 여러분? 간접세입니다. 근데 우리 부동산세법은 다 뭐야? 직접세입니다. 대부분 다 직접세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간접세가 뭐다라는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 특히 간접세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네. 인지세 밑줄. 인지세. 이건 실무 나가면 직방이야, 직방. 인지세. 인지가 뭔지는 아시죠, 여러분? 예. 자, 보세요. 하나 우리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요거 하나 알아둡시다. 상식으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고객과 계약서를 작성하면 두 개를 둘 중에 하나 쓰겠죠. 무슨 계약서? 매매 계약서나 뭐 임대차 계약서. 공인중개사의 중개 목적은 바로 요거죠. 부동산의 매매나 임대차가 주된 중개 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때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뭘 작성하면 매매 계약서 쓰면 여러분은 그 매도자와 매수자한테 뭘 받아야 된다는 얘기요? 인지세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 뭐가 붙어있을 때? 인지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문서 이렇게 인지 붙어서 뚝뚝 두 줄 쳐놓고 그냥 두 줄 쳐놓고 붙어있죠. 요즘은 이제 전자납부를 하는데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인지세를 안 붙여놓으면은 인지세 탈루한 겁니다,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그런데 누가 낸다고 이거를? 여러분이 내는가? 아니, 매매 당사자가 내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내는가? 매도자와 매수자가 여러분이 대신해서 받는 거죠. 이걸 뭘 한다고요, 여러분? 간접세.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여러분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사업 개시일도 20일 해야 되고 그때 사업 개시일도 20일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여러분은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우리 부동산 중개업은 면세자가 없어요. 그래서 과세사업자와 일반 과세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조건 간이 과세자가 좋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간이 과세자를 할 거냐 일반 과세자를 할 거냐 사업 개업 시에는 일반 과세자가 유리하냐 간이 과세자가 유리하냐 그런 게 다 달라져요. 이제 그걸 모르면은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업에 등록하는 순간부터 이제 세금 문제가 쫓아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일반 과세자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이나 대부분은 간이 과세자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로 가느냐 간이 과세자로 가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은 가장 큰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일반 과세자가 되면은 이때는 부가가치세 10% 징수 의무가 발생하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근데 간이 과세자가 되면은 이때는 부가가치세 10% 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즉 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특정한 물건 가격이 100이면은 여러분이 일반 과세사업자로 하면은 여기에 몇 프로인 10%인 얼마를 10으로. 그래서 이게 물건의 가격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로 신고를 하면은 여러분은 수수료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 110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야. 110을. 그래서 100은 내가 뭐로 먹는 거고 중개 수수료 먹는 거고 얼마는 10은 세무서에 내야 되는 뭐가 되는가? 세금 계산, 부가가치세가 되는 거죠. 요 부가가치세 얼마? 10원을 받았다라고 증빙서를 교부하는 게 바로 그 일반적인 세금 계산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일반 과세사업자로 신고를 안 하고 뭘 하면 간이 과세자로 하면은 나는 얼마만 받으면 되는가? 100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일반 과세사업자를 선호해? 간이 과세자를 선호하겠죠. 누구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거는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특히 법인들과 거래를 할 때는 법인은 일반 과세사업자를 선호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 거래를 하면서 이 부담한 이 부가치를 법인은 뭐하냐? 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 매입세로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일반 간이 과세자라면 10% 징수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뭘 교부를 못하니까 세금 계산서를 교부를 못하게 되니까 그 법인등은 자기가 낸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개업 초기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뭐가? 나가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초기 비용이 나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공인중개사로서 수수료를 받을 때도 세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 물건 등을 구입할 때도 몰래 부가가치세 내겠죠. PC를 구입한다. 책상을 구입한다. 뭐 거기는 당연히 여러분 내가 그 물건 가격세가 뭐가 포함되는가? 부가치세 10% 했단 말이야. 그걸 일반 과세사업자 때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라면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업 초기에는 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일반 과세 사업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뭘로 전환하냐? 간이 과세자로 전환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애초부터 뭘로 갔으면 간이 과세자로 갔으면 내가 재화 등을 매입하는 것에서 부담한 부가치를 하나도 공제를 못 받아요. 다 뭐 매입세 공제라는 게 별도로 있긴 있지만 부가치 낸 걸 내가 10% 돌려받지는 못해요.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시면은 공인중개사로서 개업할 때에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걸 제가 실무 특강에 올라가 있어요. 꼭 보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게 무료가 아니라 뭐야? 유료야. 그러니까 또 그걸 꼭 좀 들으십시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면은 또 뭐라 그래? 이 자식 장사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니까 마음은 조금 답답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내가 공인중개사가 됐을 때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할 때 어떠한 세금 문제를 어떠한 세금을 부담하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나중에 가갖고 이제 당한 다음에 이제 그때 와서 교수님 어쩌면 좋아요. 그때 가서 꼭 당한 세금은 언제든지 당한 다음에 중요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간접세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다 여러분?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세 이런 개념의 조세를 뭐라 한다 여러분? 간접세라 한다. 그렇게만 생각만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 뭐는 여러분? 인지세는 여러분 반드시 실무 나가는 즉시 직방이다 그랬어. 직방.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업에 종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래서 매매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지만 임대차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전세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는 안 쓴다. 인지 안 붙죠. 근데 뭐는 여기는 재화에 뭐가 이전이 되는가?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부가세 인지세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인지세 누가 내는 거야? 매매 당사자인 취득자와 양도자가 내는 거죠. 그러면 인지세는 부동산을 뭐 할 때도 발생하는 거고 취득할 때도 발생하지만 부동산을 뭐 할 때도 처분할 때도 발생하는 거죠. 요게 재작년 시험 문제였어. 다음 중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처분할 때만 발생하는 것으로 옳은 걸 골라봐라 해놓고 답을 인지세로도 요구했던 거죠. 이런 거는 제가 평소 수업할 때 계속 강의를 했던 거야. 딱 집어서 시험 대비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 계속 강의를 하다 보면 제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또는 일반 국민으로서 일반 주민으로서 알아야 할 세법을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시험 가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알아야 될 내용은. 그래서 세법 시간에는 계속 수업을 듣는 게 유리합니다. 자,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수험생을 두 가지로 불려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 이미 공부를 해보셨던 분,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할 거예요?
처음 하신 분을 선호합니다. 왜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더 선호해? 그 사람은 내가 백지인 상태에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쌓이면 되는 거죠. 제가 그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야. 근데 이미 뭐 하신 분은, 공부를 해보신 분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 그 비좁은 틈을 내가 끼어 들어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가장 지금 공부를 시험 기간이 길어지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시험 기간이 길어지는 분의 특징은 공통점이 있어요. 집중력이 약해요. 집중력이. 즉 내가 끈기있게 처음 오신 분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들어야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 1년차 2년차 되는 분은 내가 저 정도는 알고 있죠. 이 새끼 내가 알고 있는 거 벗어나지 못하는구만. 그러니까 집중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합니다. 그분들은 들을까 말까. 그러니까 그분은 들었다가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계속 그래요. 그러면 결국은 저는 그분이 모르는 부분을 내가 찾아가서 그걸 놓으셔야 되는데, 그 어떤 부분을 알고 어떤 부분을 모르는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모르는 부분은 계속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처음 이미 공부하셨던 분도 저는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 공부한다. 물론 공부했던 건 알고 계시지만 처음 공부하는 자세를 유지해야만 그 다음에 반드시 합격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러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진짜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그냥 과목별로 해당 교수님을 쫓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합격합니다. 근데 이거를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왜냐면 뭐 하여튼 바빠. 뭐 바쁘신 분은 100% 떨어져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바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 공부는 누가 했어요, 여러분? 선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한량들이 할 일 없는 놈들. 할 일이 없어야 뭘 하는가? 공부를 하는가. 뭐 하면 할 일이 많으면 공부를 해 못해? 못해요. 옛날 선비들은 한량이야 진짜. 이 세상에서 돈 걱정만 안 한다면 이 세상에 제일 쉬운 건 뭐야? 공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모교 중에 하나가 경희대 대학교인데, 경희대에 가면은 참 경치가 좋습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 중에서도 사계절을 다 느낄 수 있고요. 아담하지만 참 좋습니다. 맑은 산속에 파묻혀 있어갖고. 제가 사실은 은행 다니다가 은행을 퇴직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학교를 가면은 다 누가야? 학생 다 젊은 대학생들이야. 그냥 삐약삐약 막 아주 파릇파릇해. 뭐 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나도 어떻게 해? 예전에 제가 은행 다닐 때 우리 차장님이, 나이 드신 차장님이 자꾸 우리 행원 젊은 애들하고 자꾸 끼려고 그래. 뭐 우리끼리 커피 마시러 가면 꼭 쫓아와고 같이 마시려고 그래. 우리 포동 어디 가려고 그러면 꼭 같이 가자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흉물스럽게. 정말 나이값도 못해 스키가. 애들 노는데 왜 지가 와서 놀겠다고 그래. 근데 요즘은 내가 그 마음이 이해가 가. 이해가 가.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나도 젊어져. 마음도 젊어져. 그리고 젊은 애들은 일단은 물론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만 세상 풍부의 어떤 이해 관계를 따지죠, 안 따져? 안 따져.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대하면 걔들하고는 충분히 재밌어. 정말 재밌어. 그래서 그런가 봐. 근데 이 말을 내가 왜 한 거지? 뭐 하려다가 여기까지 갔지? 제가 지금 큰 단점이 강의하다 보면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어디로 막 갑니다. 인지세 얘기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본론 옵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려면 공부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 말 하려고 그러다가 저기까지 갔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시험 기간이 길어지면은 진짜 힘들지만은 돈 걱정 없으면 뭐 공부한다는 명분이 제일 좋죠. 그래서 거기 가시면은 박사과정 밟는 애들이 있어. 걔들은 진짜 한량들이야. 부모님이 돈을 다 대죠. 박사과정이니까 돈 엄청 들어가죠. 그래도 다 대학원 다녀. 걔들은 그렇게 부럽죠. 여러분도 그런 공부해야 돼요.
자, 갑시다. 마무리합시다. 마무리가 안 된다. 자, 여기서 끊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독립세와 부가세가 있는데 여러분. 예, 요거는 한번 잠깐 보죠. 독립세와 부가세. 자, 밑줄 부가치세. 여기만 별표 하나.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10분 쉬고 들어갈게요. 일단 부가세 별표 놓고.